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참 일상에 불편을 주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참 대화를 나눴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격해 나가면서 이렇게 점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죠. 인류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싶네요. 네, 오늘은 언젠가는 하면은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그래도 타이틀이 이제 패션 라디오다 보니까 이제 그 좀 본격 벗어나는 주제에 대해서는 좀, 하기가 좀 꺼려져가지고, 안 하던 그런 주제인데. 전 지난주에 책 얘기만 겁나 했어요. 네, 그걸 보고 좀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래도 최소한 이제, 패션 네. 주제의 책이니까. 근데 그 책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저기 있습니다. 초록 커튼으로, 그거 한번 기회 되시는 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제가 요즘에 한참 재미를 느끼고 있는 이제 오디오와 음악에 대한 그런 썰을 한번 이제 좀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치 작년에 시계가 떠오르는 아주 우리가 그간 만들었었던 콘텐츠들 중에서 가장 망한 어떤 탑3 뽑으면 거기에 들어갈 만한 이제 그런 콘텐츠인데, 그거에 이제 노선을 이어가서, 올해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만한 주제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패션이랑 오디오는 연결돼 있어요. 그렇게 치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뭐 지구 온난화하고 패션도 다 관계 있고, 그치, 100% 있지. 뭐든 다 있어요. 뭐 해양 심층수하고 패션도 관계가 있고, 그치.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악을 뭐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음악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도 계속 뭔가를 이제 듣고 있고, 오히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어떤 그런 음악 외에 어떤 미디어들보다 음악을 더 많이 듣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일단은 회사원이 아니니까 일할 때 그냥 음악을 무조건 틀어놓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저도 뭐 요즘에 재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음악을 뭔가를 계속 틀어놓고서는 이제 다 하고 있죠. 근데 비단 최근뿐만 아니라 뭐 쭉 이런 태도로 좀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뭐 CD 테이프 뭐 이런 거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그 커리어를 빌드업을 해왔죠. 맞아요. 그러다가 어떤 되게 혁명적인 전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은 게 랩스터라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알죠. 한국 소리바다의 롤모델이었죠. 맞아요. 랩스터가 등장하고 소리바다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거 뭔가 진짜 엄청난 이제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음악을 들으려면은 다 돈 주고 사야 됐었단 말이죠. CD 테이프. CD 테이프. 그러니까 곡당 거의 한 1,000원 정도의 이제 비용이 드는 이제 수단을 써서 그래서 음악을 들어왔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니면 라디오. 라디오, 그렇지. 라디오도 녹음을 해가지고 막 듣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이제 좋은 노래 나오면 이렇게 틱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녹음해가지고 듣고. 저도 막 기억나요. 예를 들어서 그 설날 추석 때는 이제 걔네들도 가야 되니까 노래만 줄창 틀어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계속 듣고 있다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은 그러면 탁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듣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음악을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되게 좀 뭐라고 하지? 그 당시에 이제 그 학생이었던 제게는 이제 좀 뭔가 이제 좀 불편함을 주는 그런 수단이었던 거죠, 이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제한적인 이제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랩스터가 등장하고 소리바다라는 게 등장하면서 음악을 구하는 수단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때가 사실 뭐 MP3로 넘어가는 시대이기도 그렇죠.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리버 같은 기계에 이렇게 좀 늙은이들은 아실 터인데, 이렇게 삼각형 이제 그 기둥 모양으로 생긴 그런 MP3가 나왔는데, 그게 엄청난 목에 걸고 다니는 거. 그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용량이 막 64메가, 128메가 그랬었거든요. 그래갖고 앨범이 2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는 하지만 CDP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가 작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CDP는 걸어다니면서 못 들어요. 튀니까. 네. 그거를 못 듣는 거를 완전히 이제 해소해버리는 그런 기계가 나온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제 맞물리는 거죠. 이제 쉽게 음악을 구할 수 있는데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제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딱 그 사이에, 그러니까 CD 플레이어에서 MP3 플레이어로 넘어가는 사이에 MD를 썼었어요. MD를 썼죠. 제가 아주 기억나요. 대학교 들어간 기념으로 막 때를 써가지고 한 번에 붙었으니까 MD 사겠다 이래가지고
MD를 잘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MD라고 하면 이제 머천다이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머천다이저 말고 또 다른 MD가 있어요. 미니 디스크의 맞아요. 약자가 그럴 거예요. 일본에서만 한창 유행을 했던 세계로 퍼져나가진 못했죠. 그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독자 규격이어가지고 MD가 장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미디어거든요. 뭐 작다 그 정도고 잘 봤을 때. MD도 안 튀긴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초창기 MP3보다는 그래 노래가 많이 들어가긴 했어. 그렇죠. 그렇다고 많이도 아니었어. 근데. 근데 이게 정음질로 녹음을 하면은 이제 CD 한 장 분량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음질을 열화를 시키면은 뭐 2장, 4장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그 기억나네요. 그래서 무슨 이런 MD 모아놓은 케이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CD도 이렇게 책처럼 그쵸, 앨범처럼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예쁘긴 예뻐요. 이게 그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딱딱딱 하는 거. 근데 MD의 시즌이 약간 있었다가 이게 뭔가 매체가 그렇게 완벽한 대체 매체가 되지는 못해가지고선 이제 그게 저물고 이제 냅스터와 MP3 플레이어의 이제 시대가 딱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음악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진짜 그 당시에 저는 지금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노래들 이제 힙합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을 이제 들으면서 노래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그냥 그 음으로 그 가사를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제이지 노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도 나 거의 다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그 가사가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뭐라고 쓰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발음하는 것만 들어갖고 다 기억을 할 정도로 이제 음악을 많이 들었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쪽 심의에 대해서 이렇게 심화하게 되었는데 초기에는 이제 뭐 거의 모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뭐 이어폰, 헤드폰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뭐 이제 좀 더 고급스러운 기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때부터 병자가 됐군요. 그렇죠. 병들었습니다. 그때 대략 한 고등학생 때 무렵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유명했었던 게 뭐 지금도 뭐 이제 잘 나가긴 하지만 소니 그리고 뭐 오디오 테크니카 소위 말하는 명기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777 모델 뭐 그리고 뭐 55 모델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3.5mm 이어폰들이죠. 이어폰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기계들이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기계들은 진짜 죽였었어 진짜. 그리고 뭐 그라도 같은 데들도 있고 그런 뭐 이어폰이나 헤드폰 같은 것들 이제 3.5 파이 이제 그거 잭 연결해가지고 듣는 기계들. 근데 그런 기계들을 다루다가 이제 요게 좀 이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이어폰과 헤드폰이라는 이제 그 나의 소비 접점에 닿아 있는 기계 그 전 단계의 기계들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앰플리파이어가 있고 그리고 그 케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리고 소스라고 하는데 음원. 이제 그 음원이 그러니까 음원을 다루는 기계. 음원을 다루는 기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음원은 좀 제한적이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CD 아니면은 CD 음질이거나 아니면 MP3 128K거나 뭐 그렇게 좀 제한적으로밖에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그 소프트웨어적인 소스는 좀 이제 그 통제된 변인인 거고 비통제된 변인들 중에서 이제 소스 기기 그리고 앰플리파이어, 케이블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드리고 좀 어쩌고 저쩌고 사부작 이렇게 하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군대 가면서 그런 것들을 싹 다 치우고 그러고서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한동안 그거를 이제 취미로 놓고 살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무렵엔 재밌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음악 외에 음악 외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뭐 패션 회사들 일하기 시작하고 뭐 또 그런 때 이제 졸업하고 뭐 그러면서 재밌고 관심도 해야 되고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뭐 하셨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일단 패션이 너무 재밌었죠. 그죠. 패션이 너무 재밌었죠. 그 무렵에.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딱 취직하고 서울 올라와서 이렇게 자취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서울이란 도시 안에. 사실 우리나라 너무 중앙 집권형이잖아요. 그렇죠. 문화도. 지방에는 진짜 문화적인 그런 그 요소들이 너무 없어요. 맞아요. 이게 너무 안 좋은 건데. 청주에도 LG 공장밖에 없더라고요. 충북대학교 있어요. 그렇죠. 청주교대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별로 너무 없던 곳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상경을 해가지고서는 보니까 와 배천지야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거의 맨날 돌아다녔어요. 이제 맨날 돌아다녔는데 자전거 타고서는 이제 맨날 돌아다니면서 뭐 동네 구경하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퇴근 후가 막 기대가 돼. 아 진짜? 와 오늘은 뭐 저기 홍대 가서 뭐 우리 매장 가서 뭐 맞아. 구경해야지 막 이런 게 너무 막 기대가 되고 막 그런 게 있었죠. 저도 한창 그런 서울 탐험.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랑 다르지 않아요. 요즘이야 정보가 널렸지만 진짜 그렇죠. 옛날에는 솔직히 다 그 서울 촌놈이란 말이 무슨 지방을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사는 구에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강남구 못 벗어난 애들도 진짜 많아요.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맞지. 근데 이제 막 인사동, 삼청동, 홍대 막 어쩌고저쩌고 막 저도 눈 뒤집혔거든요. 20대 초반을 생각해보면. 막 종로에 거기 광장시장 같은데 처음 가면은 그러면은 한밤중에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막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게 너무나 인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한동안 그렇게 쭉 살았었단 말이죠. 근데 재작년엔가 삶이 좀 이제 권태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재밌는 거 없나?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무렵에 이제 다시 떠오른 게 이제 오디오인 거예요. 이제 옛날에 그 오디오 그 들을 때 그거 참 재밌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요 취미를 한번 꺼내볼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연차로는 3년 차고, 그러니까 취미를 재개한 지 연차로는 3년 차 되었고, 그리고서는 뭐 기간으로 치면 대략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꽤 많은 기계들을 바꿨고, 뭐 음악을 듣는 방법도 바꿨고, 뭐 많은 이제 변경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 이제 뭔가 이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좀 조언이라든지 요렇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라는 조언이라든지 뭐 요렇게 하면은 좀 훨씬 더 재미있게 이 취미를 즐길 수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노하우가 좀 쌓인 것 같아요. 이제 그간에는 저 스스로도 좀 아리까리 해가지고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누가 물어봐도 잘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리고 뭘 얘기를 해줘봐야 애들이 안 해. 그거 또 어디서 엄한 거 해가지고서는 하고 그러더라고. 요즘 윤수 씨 그 애플 뮤직으로 그 에어팟으로 음악 듣는 사람들한테 침 뱉고 다닌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애플 뮤직으로 에어팟을 활용해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데 근데 오디오를 취미로 가지게 되면은 무슨 특장점이 있냐면은 음악을 듣는 거 외에 하나의 어떤 축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축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음악의 좋고 나쁨에다가 하나의 축을 더 얹어가지고 소리의 좋고 나쁨에 대해 가지고 축을 이렇게 얹을 수 있어서 복합적인 취미가 되는 거예요. 다차원적인 취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과는 좀 다른 결로 이렇게 음악을 듣는 취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라는 게 사실 누군가한테 권해주기는 되게 좀 어려운 취미인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일단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거 그리고 이런 뭐 맥북이라든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이테크 제품인데 여기서 하이테크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이제 기술이 이제 물리적인 기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인 건데 그러면서 일상 제품이기도 하죠. 일상적이고 그리고 많이 이제 쓰일 수 있고 범용성도 갖추고 있고 근데 그런 거를 고려를 하면 가격이 되게 저렴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막 이런 노트북 같은 거 막 200~300만 원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노트북이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저렴한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이걸로 보통 일을 하니까. 일도 하고 뭐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뭐 이걸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사진 편집, 동영상 편집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단 취미의 말이에요. 어떤 통로 같은 역할도 하죠. 얘가. 그렇죠. 근데 오디오는 그렇지가 않은 게 스피커와 그 앰프를 연결하는 그 케이블 하나가 몇백만 원씩 하거든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이에요. 단 한 가지 기능만을 하는 그런 물건이 막 몇백, 몇천씩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거기에 뭐 다른 기계들도 막 그렇게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막 무슨 뭐 단순히 음악을 이렇게
보내주기만 하는, 그러니까 음악을 증폭시켜가지고서는 소리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음악 데이터를 보내주기만 하는 그런 기계도 막 몇백만 원씩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납득을 하게끔 만드는 게 어려워요. 이게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한테. 혹시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도 속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늘 의심을 합니다. 이거는 뭔가 이거는 상술에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현대적인 관점으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분야인 거예요. 근데 어떤 지금 이 진짜 현대 사회에서 거의 모든 매니아들이 존재하는 분야는 이제 그 분야의 문외한들이 봤을 때 100% 그래요. 아, 그렇죠. 네, 사실 패션도 마찬가지고요. 패션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뭐 다 그렇죠. 자동차가 300km가 나오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시속 300km가 나오고 300km 차에 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300km. 우리가 300km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KTX하고 비행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어떤 터프한 택시기사님이 막 120km로 성수대교를 질주해도 이 아저씨 미친 것 같다 이러거든요. 예전에 진짜 개쩌는 택시기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인천공항에서 제가 새벽에 내렸거든요. 인천공항에서 한남동까지 오는데 29분 30초 걸렸어요. 레이스한다. 거의 진짜 미친놈 같은 사람을 하나 덕분에 빨리 와서 좋긴 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제 모든 취미가 다 좀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몇백만 원짜리 케이블은 왜 그 값어치를 가지고 소비가 되느냐? 그거는 다차원적이 아니라 1차원적이지만 깊이가 있다라고 하면 2차원적이지. 근데 그 깊이가 엄청 깊은 거예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그 성능이 엄청 고성능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특정 기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특정 기능의 고성능을 추구하는 게 산술급수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 성능의 그 품질이. 그러니까 가격이 예컨대 뭐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되면은 기능이 10배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대략 한 0.1배 이런 식으로 이제 좋아지거든요, 이제. 근데 어찌됐건 좋아지긴 좋아지는 거잖아요. 어떤 기술이 고도화가 되면 우리는 지금 사실 거의 모든 많은 특히 그 전자 정보 쪽 기술들이 고도화가 돼 있잖아요. 네. 뭐 50년 후에는 지금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단순한 거를 어느 정도 현대적으로 고도화 시키는데 뭐 몇십 년의 세월이 걸렸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컴퓨터. 근데 진짜 고도화가 된 사회에서는 진짜 요만큼의 차이나 예를 들어 같은 성능인데 걔를 더 작게 만들어. 이런 것들이 이제 2배, 3배, 10배의 차이를 만들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는 진짜 엄청난 기계예요. 저는 이런 노트북은 제가 컴퓨터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한 7살? 뭐 6살? 이럴 때부터 컴퓨터 애플 때부터 다루던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컴퓨터 경력이 한 30년 되는데 그 당시에 컴퓨터에 비하면 이런 컴퓨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뛰어난 컴퓨터거든요. 이제 그런 컴퓨터로 맨날 뭐 인스타그램이나 하고 그러긴 하지만 달에 갔던 그 달에 보낸 그 나사의 여러 아폴로 계획들을 했던 종류의 컴퓨터가 용량이 그때 최대 용량이 72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 킬로가 안 된 거예요. 킬로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그걸로는 진짜 짤 하나도 그거보다 높겠다. 네. 그게 옛날 사람들 그러네. 슈퍼마리오 1탄 있잖아요. 네. 슈퍼마리오 1탄의 전체 용량이 그 슈퍼마리오 한 장면에 캡처한 사진보다 작아요. 그거보다도 용량이 더 작아요. 진짜 굉장한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 당시 기술자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이제 정말 어떤 이거는 뭐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 장르예요. 오디오는 효율성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장르에 접근을 할 수가 없고 마치 그런 거예요. 이제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패션에서도 유니클로 입으면 되잖아. 그러면 유니클로도 바람 잘 막아주고 햇살 잘 막아주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죠. 유니클로 입어도. 요즘 뭐 UV 차단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능성으로는 충분히 좋단 말이에요. 하지만 왜 사람들이 뭐 브랜드라든지 뭐 특정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거를 왜 추구를 하는가? 그거는 이제 자기 만족에 대한 이제 니즈와 뭐 패션은 좀 그런 것도 있죠. 이제 과시적인 그런 소비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어찌되었건 가격 비례 그 성과가 효율적으로 이제 비례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제 가격에 비해서. 그쵸. 이 오디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디오는 그 경향성이 훨씬 심해요. 이제 그래서 돈 들어가는 것 대비 성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는 않는데 이 몇 퍼센트 좋아지는 걸로 인해 가지고서는 음악을 듣는 게 굉장히 달라져요. 이제 그 음악을 그냥 듣는 게 100%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좋은 오디오를 통해 갖고 음악을 듣게 되면은 대략 저는 한 11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충분히 좋은 오디오로 들었을 때의 감흥은 110%의 만족을 주는 건데 이게 단순히 그냥 딱 한 0.1배 정도 나아진 거기는 하지만 그 0.1배를 그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계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110%를 통해 가지고 음악을 듣게 되면 그 음악이 다시 들려요. 예컨대 어렸을 때 되게 이해할 수 없었던 음악이 전 밥 딜런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밥 딜런 음악을 이렇게 어렸을 때 들으면서 이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연병을 떠는 건가 그거를 지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되게 뭐 싸구려 이어폰 같은 걸로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서 가사도 뭔 뜻인지도 모르겠고 가사 너무 어렵지. 음악도 되게 단촐해요. 그러니까 초기 밥 딜런 음악, 그러니까 중기 이후로 가면 이제 좀 사운드 스케일이 되게 복잡해지는데, 근데 초기 밥 딜런 음악은 그냥 아저씨도 아니지 그 당시에 젊은 사람이었지. 그냥 나와갖고 되게 쉰 듯한 목소리로 기타 하나 치면서 이렇게 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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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포크의 원형을. 그러니까 진짜 원형의 포크인 거죠. 치면서 그냥 뭐 기교도 없어 노래에도. 그래서 그런 거 말고는 이제 임창정의 소주 한 잔 같은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와 정말 훌륭한 노래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지금 들어도 소주 한 잔은 위대한 노래긴 해요. 근데 아무튼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밥 딜런 음악에 조금 이제 좀 파고들어 보려고서는 이렇게 몇 개 듣고 있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나이가 바뀌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축들이 늘어나기도 했고 가사가 이제 좀 이제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곡의 구조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늘어나기도 했는데 거기에 또 하나를 보태는 게 이제 음질적인 이제 개선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메마르고 건조하게 들렸던 기타 소리가 그 맛이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보다 나은 이제 음질로 이제 듣게 되면은 그 잔향감, 어떤 그런 촉감, 질감 이런 것들이 맛이 있는 거예요. 이제. 듣고 있는데 이래서 밥 딜런을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병자에서 그 이제 중증 환자로 탈바꿈되고 있는 한 남자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3년 남짓한 시간 동안 또 무수한 어떤 기계 변경이라든지 스펙의 진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정도로 또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들을 테니까 네네. 그럼 어떤 걸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 뭘 쓰고 있냐? 그러니까 이게 그 기기의 변경은 어떤 더 나은 것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취미를 재개했을 때 이제 그때 시도했었던 세트는 이제 엘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독일 회사인데 엘락이라는 회사의 스피커 그리고 엘락이라는 회사의 앰프 딱 요 조합이었어요. 그리고 소스는 블루투스. 그래서 그냥 저희가 그 윤수 씨네 집 처음 가가지고 녹음하고 그럴 때 그거보다 전이. 전이군요. 하긴 그때는 LP였다, 그죠? 네,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듣고 있는데, 예전보다 진짜 훨씬 나아진 거예요. 그 전에는 듣던 게 뱅앤올룹슨의 이제 그 스피커, 그 블루투스 스피커였거든요. 이제 그거 스테레오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나아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뭔가 하나만 더 시도를 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디오 이제 가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봤는데 오디오 가게들 가면은 이제 예약 잡고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막 그 세트 구성했을 때 몇 억짜리 이제 그런 거 들어볼 수 있거든요. 이제 듣고 있는데 거의 미친 거예요, 소리가.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몇 억짜리 오디오가 의미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몇 억짜리 오디오를 들어보면은 이제 감흥이 바뀌어요, 그냥. 그 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이 그냥 바뀌어버려요, 그냥. 일단, 그거는 아까 그 비례로 보면 한
40%, 150%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냥 음악만 들을 때보다. 그런 거를 듣다 보니까 이 중에서 뭔가를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 뭐를 바꿔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좀 생각이 이제 가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도했었던 게 LP. 이제 프로젝트 오디오라는 이제 회사에 턴테이블을 삽니다. 프로젝트 오디오가 저렴하면서도 생긴 게 좀 이제 그 독특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름 이제 효율적이에요. 기능들이 뭐 필요한 거 다 들어가 있고, 물론 오디오 테크니카나 네논에서 나오는 이제 엔트리급 이제 그 턴테이블들만큼 그렇게 그 가성비가 뛰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프로젝트 오디오의 제품이 뭔가 이제 땡겨가지고서 프로젝트 오디오 거 이제 턴테이블을 몇 개 사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바이닐로 듣는 이제 음악은 그 기존에 이제 그 블루투스나 이런 걸로 들었던 것과는 정말 뭔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음질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질이 하이 데피니션이 아니에요. 하이 피델리티가 아니에요. 하이 피델리티가 아니라 이제 음의 어떤 품질, 퀄리티 오브 사운드거든요. 근데 이 퀄리티 오브 사운드라는 거는 하이 피델리티, 그러니까 원음을 얼마만큼 동일하게 재생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그 음이 얼마나 기분 좋게 들리게끔 해주느냐, 그거의 문제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LP는 음질적으로 스트리밍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보다 좋은 쾌감을 나에게 줘요. 그 듣는 사람에게 어떤 그 음향적인 쾌감을 주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도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일까? 그러다가 이제 앰프 바꾸고, 이제 드비알레라는 회사에 이제 앰프를 썼었거든요. 드비알레가 요즘에는 뭐 팬텀, 뭐 리액터 이런 식의 이제 블루투스 이제 올인원 이제 스피커로 유명한데, 이 회사가 약간 달걀처럼 생긴 달걀처럼 생긴 거. 요거 많이 쓰죠, 사람들이. 근데 이 기계도 굉장히 훌륭한데, 드비알레 우리나라 수입원에서 이 앰프를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를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앰프를 잘 모르는 거 같기도 하고, 동시에 앰프는 이거보다 훨씬 비싸요. 이제 이런 뭐 팬텀 리액터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들이 뭐 한 200, 300 이렇게 할 때 앰프는 기본 1000달러에서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앰프를 이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스펙을 읽어보니까 물건이 진짜 괜찮은 거야.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팅을 해놓은 데를 가가지고선 또 한번 들어봤는데, 소리가 완전 다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앰프를 바꿨어요, 그걸로. 앰프를 바꾸니까, 요 정도 앰프라고 하면은 더 나은 스피커를 돌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앰프에는 구동력이라는 게 있어요. 앰프가 얼마만큼 이제, 그 스피커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지. 요거 그 구동력이라는 범위 안에는 뭐 출력도 있고, 뭐 신호대 잡음비도 있고, 댐핑 팩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결합을 해서 더 나은 스피커나 더 비효율적이지만 음질이 좋은 스피커를 돌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달라지는 건데, 기존에 쓰던 엘락 앰프보다 그 새로운 드비알레 앰프가 훨씬 더 이제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를 바꿉니다. 이제 스피커는 이제 바워 앤 윌킨스라는 이제 또 영국에 이제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스피커는 이제 오디오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번쯤은 거쳐와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800 시리즈라는 그 시리즈가 유명하고, 요거는 이제 뭔가 되게 검증되어 있는 그런 어떤 스테디셀러인데, 그거를 이제 들여가지고서는 한번 듣고 있는데, 그 조합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되게 만족했었어요. 그거를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제 그거를 쓰면서 되게 다양한 이제 그런 음악들을 듣고, 바이닐도 꽤 많이 수집을 하고,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비닐을 안 까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 그거 너무 싫어. 그냥 샀으면 들어야지, 이제. 그래서 다 들어보고, 그러던 와중에 턴테이블의 급을 좀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턴테이블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턴테이블을 이제 치우고, 이제 그 프로젝트 오디오가 만들었는데, 오토폰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ODM을 준 이제 그런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이제 드리고, 턴테이블에서 그러니까 바이닐을 듣는 시스템에서 음질에 되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거는 의외로 턴테이블이 아니라 카트리지거든요, 거기. 끼우는 바늘. 그것도 몰랐네요. 그 바늘이 사실상 그 음질을 결정해요, 그게. 음악을 재생하게 하는 어떤 툴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게 되게 작고 별 이제 그렇게 티가 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좀 간과하는데,
저는 턴테이블보다 바늘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봐요. 그러면 턴테이블을 쓰면 보통 바늘이 꽂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바늘을 뭐 마모되고 하니까 어느 순간 갈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그 회사에서 나온 바늘을 사는 게 아니라 아무 바늘이나 껴도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교체형으로 나오는 이제 그러니까 헤드셋이라는 거를 분리할 수 있는 턴테이블들은 그냥 그걸 갈아갖고 빼가지고 하면 되고, 아니면은 이제 그 뒤에 이제 리드선이라고 있거든요. 그 리드선을 이렇게 빼고 끼우면 되는데, 어찌되었건 그러니까 자동차의 바퀴 같은 거예요. 바퀴 이제 타사 바퀴들 이제 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타이어랑 비슷하고 그 회사 거 아니어도 돼요. 근데 소니는 안 돼. 소니 턴테이블들은 그냥 걔네 규정된 것만 쓰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카트리지를 이제 바꾸는데, 그때가 어떤 기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하이엔드 카트리지를 샀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카트리지가 한 300만 원 정도예요. 요 조그만한. 네? 바늘이요? 바늘이 3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중증이란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반데널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그 카트리지인데 거의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크기 있죠. 근데 그게 30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꼈는데 와 진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소리가. 정말요? 진짜 그냥 차원이 달라요. 그 전에 쓰던 카트리지도 이제 나쁜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 그라도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실버라는 모델인데 그것도 한 50만 원 정도 해요. 한 4, 50 정도 해요. 근데 그거하고는 그냥 급이 달라요, 그냥. 와, 미쳤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되게 큰 인상을 얻었어요. 이게 비싸지만 효과 확실하다. 이건 비싸지만 효과 확실하다. 그렇다라면 난 비싼 기계들도 효과가 확실한 기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정말 좀 큰 규모로 이렇게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지금까지는 작은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금까지 세팅은 다 해봐야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그런 뭐 드비알레 앰프에 뭐 그 805 그 스피커 뭐 그런 것들은 다 해도 한 케이블까지 다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의 레벨이었는데, 여기서 진짜 큰 영감을 얻은 거예요. 더 한번 시원하게 질러보자. 그래서 카메라 길로. 카메라 길로. 농담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가끔씩 브레이크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좀 하이엔드 기계를 한번 써보고 싶다. 여기서 근데 세팅을 다 갖춰놨잖아요. 네. 그럼 뭐를 바꾸는 거예요? 요소를 바꾸는 거죠. 이제 다시? 구성 요소를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일단 스피커를 한번 진짜 좀 센 걸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센 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막 이런 걸로. 그렇죠. 더 하이엔드로 한번 바꾸자. 그러니까 지금은 그 BMW의 이제 그 805라는 스피커는 이제 그 패션으로 치면 어포더블 럭셔리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뭐라고 말해야 되지? 버버리 정도? 그 정도 되겠다. 네. 버버리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여기에서 진짜 한번 하이엔드로 가서 에르메스 같은 거를 한번 사보자. 그래서 그거를 뭘 사면 좋을까? 근데 에르메스를 맨날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뭘 사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그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이제 업장들을 다 부킹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 군데 막 여러 번 가가지고서는 여러 기계 들어보고 그러면서 거의 한 3, 40세트 정도 들어봤을 무렵에 이제 좀 이거 좀 지루한데 그런 생각이 들 무렵에 한 기계가 나옵니다. 이제 뭐지? 이제 윌슨 베넷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디스커버리 2라는 기계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되어가지고서는 그거를 이제 세팅을 해놓은 이제 업장에 가가지고 이제 딱 들었는데, 와, 소리가 거의 미친 거예요, 이거는. 와, 그냥 제가 그간에 들었던 어떤 그 테스트용으로 들었던 그런 것들과는 뭐 수준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제 취향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를 딱 듣자마자 한 30분 정도 듣자마자 이걸로 가야겠다.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 그래갖고 요거를 그때 계약을 하고 그러고서는 납기 받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한 3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제 이게 재고가 그렇게 다 막 꽉 차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요거 드립니다. 이게 2,700만 원짜리입니다. 스피커가. 한 개? 두 개? 두 개 세트에.
네, 그래봤자 뭐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뭐 롤렉스 데이토나 이런 거 그렇죠. 가격이에요. 그 시계 하나 값이에요. 요즘에 시계 얼마나 비싸. 근데 피가 많이 붙어가지고 데이토. 원래 한 1,000만 원 초반이면 스틸을 사는데 네. 그게 제일 인기라서. 아 맞아요. 네, 아무튼 뭐. 네. 딱 요거를 이제 딱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뭐 2,700원 다 주고 산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게 뭐 디스카운트가 있나? 그 오디오는 철저하게 어떤 고전적인 영업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그 자기 마진을 깎아서 이제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룸을 갖고 있어요. 자동차랑 좀 비슷한 자동차랑 같아요. 그래서 정가로 오디오를 사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 같은 데서 그냥 정가로 사시지 마시고 그 매장 이제 취급 매장을 가셔서 그 영업사원과 이렇게 딜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스피커를 사가지고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진 공간이 또 궁금한 거예요. 와. 그러면 왜 사람들은 TR-앰프가 그러니까 TR-앰프라고 하면 일반적인 이제 그 우리가 그냥 쉬이 볼 수 있는 그런 오디오들에 들어있는 그런 그 트랜지스터 기반의 이제 그런 앰프를 말하는 건데 TR-앰프가 어떤 스펙 그러니까 수치화된 스펙상으로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진 공간을 쓰는 걸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진 공간을 몇 번 체험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업장들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이제 뭐 들어보고 뭐 진공관 세팅되어 있는 그런 뭐 그런 술집들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들어보고 했는데 근데 그런 집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빈티지 오디오에다가 빈티지 내지는 빈티지의 문법에 따르는 그런 오디오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진공관에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이제 소리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오디오를 구성하는 요소는 이제 앰프의 역량이 100% 발휘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건 확실히 스피커고 그리고 뭐 케이블이라든지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 진공관 오디오만의 특장점에 대해 가지고서는 완벽하게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씨팔 그냥 사자 그냥 해가지고서는 그냥 하나를 샀어요 그냥. 그래갖고 앰프를 들여가지고 듣고 있는데 지금 쓰는 앰프가 그거예요. 옥타브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앰프인데 이제 요게 옥타브라는 회사가 좀 되게 절묘한 회사인 게 진공관은 되게 로스가 많은데 그 로스를 굉장히 줄인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뭔가 진공관 특유의 어떤 배음 같은 것들은 이제 좀 살리는 그런 독특한 물건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이제 앰프 중에서 제가 원하는 스펙의 물건이 있어가지고서는 그거를 이렇게 사가지고선 듣게 되었죠. 근데 너무 좋아. 근데 요것도 요 제품 옥타브 제품 되게 추천드립니다. 좀 비싸긴 한데 진공관 앰프 시도해 보시려고 하면은 엔트리급으로 시도하신 다음에 바로 그게 결이 맞는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바로 옥타브로 넘어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건 얼마인데? 그게 1,800에다가 옵션 붙여가지고 한 2,000 조금 넘어요. 그래서 앰프 세트가 한 2,000 얼마 정도 돼가지고 지금 들어간 돈이 지금 이제 한 5,000 정도 되는 거죠. 이제 토탈. 토탈.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거는 판매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파는 거죠. 네, 이건 다시 파는 거죠. 근데 또 제가 또 막 중고 거래하는 거를 그런 거를 되게 좀 귀찮아해가지고 제가 막 딜하는 거를 너무 그쵸. 저도 싫어요. 네. 그래서 뭐 누구 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쓰던 그 엘라 오디오는 저 아는 사람 줬어요. 그냥? 네. 받지도 않고 돈? 네, 그냥 줬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주기도 하고 오디오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전생에 간디셨나요? 간질이지 않았을까. 네, 오디오는 그런 게 있어요. 영업사원들이 신제품을 팔면서 기존 제품을 매입을 해가요. 매입을 해가면서 그 가격을 좀 차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매입 시세는 개인 중고 거래보다는 훨씬 낮아요. 그렇겠죠. 네. 그 어떤 면에서는 약간 라이크 카메라랑도 비슷하네요. 뭐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걸 매입을 해가는 거를 영업사원들이 알아서 이렇게 다시 또 팔고 그런 게 있죠. 이윤 붙여갖고 좀 팔고. 뭐 그런 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전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앰프를 들여놨는데 이제 스피커 좋아, 오케이야. 이거는 더 이상 난 당분간은 바꿀 일 없을 것 같아. 앰프 진짜 좋아. 이건 더 이상 당분간 바꿀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딴 거를 뭘 시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소스도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 턴테이블도 턴테이블 지금 쓰는 그 턴테이블도 굳이 바꿀 필요 없겠다. 요 정도면은 됐겠다.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하는 게 케이블을 시도합니다.
이제 케이블 무용론에 대해서는 이제 말이 되게 많은데 저는 아날로그 케이블은 효과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디지털 케이블은 족도 효과가 없지만 아날로그 케이블은 음질에 있어가지고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전율이 다른데 이제 도전율이 다르다라는 거는 전기를 얼마만큼 더 고순도로 이제 스피커에다가 때려 넣거나 앰프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느냐 요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케이블들을 사는데 이게 아까 케이블 잠깐 말씀드렸지만 케이블들이 싼 거는 뭐 무슨 LS 산전 같은 데서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은 뭐 5만 원, 뭐 4만 원, 뭐 요런 것들도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충분히 좋아요. 그것도 그냥 그런 거 써도 아무런 문제 없어.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케이블이 1m 페어짜리가 270만 원인가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레프트 라이트 이게 페어 있는 게 그게 27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그렇고 그거 두 개에다가 스피커 케이블이 이렇게 아니 그럼 케이블이 1m 단위로 나와서 여기 뭐 연결 그게 있어서 연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스 기기고 그러니까 이게 소스 기기 턴테이블이고 이게 앰프다라고 하면은 요 사이를 연결해 줘. 그 케이블이 이제 1m 페어로 이제 그게 그 240만 원인가 그래요. 이렇게 메다 단위로 나오는 건 아니고 그 길이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렇게 커스텀 메이드군요, 심지어. 그렇게 되죠. 근데 주로 쓰이는 메다는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메다로 이제 기성품들이 나오기도 해. 그렇죠. 1m, 2m, 3m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거를 두 줄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500만 원입니다 일단 이렇게. 그리고 그 스피커 케이블 그러니까 앰프와 스피커를 연결해주는 케이블은 그 길이가 또 길고 그리고 그거는 뭔가 좀 만드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그래가지고선 그게 또 비싸요. 그게 한 4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제. 딱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아날로그 라인들은 다 이렇게 좀 좋은 케이블들을 이렇게 껴놨어요. 근데 요거는 좀 미묘해. 요거는 추천해드리기는 뭐예요. 이거는 좋은 케이블을 쓰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 그 까나레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PA 쪽에서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케이블 회사들이 있는데 PA가 뭔가요? 그 필드 오디오 그러니까 그 공연장 같은 데서 이제 쓰는 그런 프로페셔널 오디오에서 이제 쓰는 그런 케이블들이 있는데 그 정도만 쓰셔도 저는 충분한 것 같기는 해요. 까나 치니까 까나리 했잖아. 까나리 까나레 까나레 하니까 까나레 케이블이 나오네요. 맞아요. 저런 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런 데서 이제 까나레 5N이 뭐 4N이나 5N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4N, 5N은 이제 순도거든요. 이제 99.99%면 이제 4N이고 99.999%면 이제 5N이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막 엄청 좋은 케이블들은 뭐 6N, 7N 이렇게 가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너무 효율이 떨어지니까 굳이 그러지 마시고 까나레 케이블이라든지 그냥 뭐 벨든이라든지 뭐 그런 중저가 케이블들도 충분히 좋으니까 그냥 그런 거 쓰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쓰는 케이블은 사실 저는 그냥 궁금해가지고 산 그런 게 커요. 그래서 이게 은으로 만든 케이블 보통 이제 케이블들이 이제 구리선이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히 은으로 만든 케이블은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은으로 만들게 되면은 도전율이 다르거든요. 이제 일단은 이제 스펙상으로는 뭐 이게 구리 케이블이 이제 본 케이블이 이제 그 도전율이 100이라고 치면은 은으로 만들면은 105인가 110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도전율이 더 좋은 케이블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게 궁금해가지고 샀는데 뭔가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게 추천해드릴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경험해보니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세팅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지금 시도하지 않은 거는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 쪽으로 이제 좀 돈을 많이 때려넣지는 않았고 저는 지금 되게 기본적인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이제 뭐 외장하드나 뭐 나스나 혹은 뭐 타이달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아날로그화 시켜주는 이제 아날로그화 해가지고 이제 앰프에다가 신호로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그런 이제 기기인데 사실상 컴퓨터가 하는 역할이랑 똑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컴퓨터의 다른 기능들을 다 빼버리고 그냥 그 오디오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는 저는 거의 돈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기계를 하나 쓰고 있고 그리고 그쪽을 나중에 좀 빌드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200이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디오에 쓴 돈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아니야, 근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재미로 살짝 옆에서 추임새를 넣고 있지만, 사실 누구도 어떤 그 사람이 무슨 뭐 갈취를 해서 그 돈으로 뭐 훔쳐가지고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렇지. 저는 모든 취미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로. 왜냐면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를 강요하는 사회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매니아 문화가 그래도 지금은 뭐 여러 가지에서 조금 양지로 조금 올라오고 그게 좀 대접도 받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매니아 문화가 그 성숙과 숙성이 다 안 되는 어떤 사회적인 풍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너무 몰입한 사람들한테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있거든요. 네, 부정적으로.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물론 뭐 그거에 뭐 장단점이 다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아내한테 뒤지게 맞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내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근데 지금 만약 아내가 있었으면은 이미 죽었어요. 저는. 그렇죠. 이제 뭐 미혼이실 때 또 네. 잘 해놔야지 구축을. 네. 근데 어쨌거나 뭐 그런 것들이 저는 그 한 번 사는 인생을 조금 너무 몸살이게 한다. 그런 생각 들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스탠다드한 삶의 방식을 좋아하면 오케이.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What if?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내가 했다면, 이 선택을 안 했다면 어땠을까? 그때 만호의 손을 내가 놓지 않았다면 뭐 이런 거. 그때 저도 안 나갔으면 어땠을까? 네. 우린 잘못된 선택에. 저는 뭐 계속 그릇된 선택만 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네, 근데 그러면서 온 또 뭔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일종의 소위 말하는 길티 플레저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 폰으로 다 찍고 폰으로 뭐 인스타 올리고 다 하는데 뭔 카메라가 필요하냐 이 시대에. 그쵸. 솔직히. 예. 근데 이제 그 병자들은 다 막 이런 막 장비부터 이런 거. 중형 카메라 조리 찍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와, 그 세계도 진짜 무서워요. 그 세계야말로 진짜 병자들 집합소죠. 그러니까 진짜 렌즈 하나가 몇 천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 되게 새도 되게 잘 알고 아저씨들이. 그렇죠. 야 저거는 흰 전문이 뭐 딱새야. 나는 아저씨들이 막 들꽃 이름을 알고 새를 잘 알고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집에서 이제 되게 핍박을 당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나중에 인생을 한 80 정도 돼가지고 돌아봤을 때 딱 정해진 규격에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내가 생각한 스탠다드한 소비를 하고, 예를 들어 그리고 이제 그걸 모아서 집을 사고 뭐 애기들을 낳고 어쩌고 하고, 그런 진짜 4천만 명 중에 한 700만 명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과 일단 내가 어떤 좀 해보고 싶은 걸 해보고 나의 어떤 그때의 나의 만족감을 맞추면서 좀 산 사람과 했을 때,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한쪽이 잘못했다고 누가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치. 자기가 후회하거나 자기가 싫거나 자기가 좋아하면은 그건 뭐 개인의 가치 판단에 따른 거니까 뭐 저는 뭐 관여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그런 희생하는 삶이 미덕이라고 하는 그 사회의 어떤 시스템들을 지금도 여전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완전 리스펙이죠 사실. 네. 물론 너무 과도하게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 내가 이쪽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네, 사실 뭐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은 어쨌든간 집에 있고 또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나의 공간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싹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 나아요. 예를 들어 뭐 어디 나가서 도박하는 것보단 낫지. 그치. 진짜 강원랜드 가가지고 진짜 땡겨가지고 막 그렇게 해. 아니 근데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게 강원도 경제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그건 그래. 세금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자영업자들한테 돌아가고. 그게 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뭐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전 느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꾸기로 한 케이블 얘기하시기 전에 그 당분간은이라고 2번이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브레이크가 없다. 그렇죠. 안 되는데. 좋댔어요. 제 생각에 그냥
일단은 지금 정도로. 그 LP가 4천만 원어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느샌가 그만큼 쌓인 거예요. 산 게. 와. 그래서 이게 진짜 가랑비가 아니라 좀 폭우에 옷 젖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바깥에 날씨 같은 지금 삶을 그렇죠. 살고 계시는군요. 와, 진짜 돈 너무 많이 들어요. 그냥 그 하나 궁금한 게 그런 오디오 커뮤니티도 우리나라 잘 돼 있나요? 정보 같은 걸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하세요? 교차 검증을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이제 접근성은 우리나라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뭐 어떤 뭐 웹진이라든지 뭐 그런 쪽들이 이제 더 좋다 보니까 일단 그런 데서 이제 이제 정보를 취득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로 이제 궁금한 물건들은 해외까지 이제 한번 더 살펴보죠. 그래서 뭐 미국엔 진짜 커뮤니티 많더라고 그런 쪽으로. 이게 미국 쪽에서는 되게 오래된 취미인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도 뭐 환자들 천지겠지.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그 비교해 보는 거 이제 정성적인 평가도 보고 정량적인 평가도 보고 그래서 스펙 시트도 보지만 동시에 이제 사용자들의 이제 경험도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가서 직접 들어봐야 돼요. 그냥 안 들어보고 사면 안 돼요. 뭐든 할 때. 그래서 맞는지까지 보고. 커뮤니티들이 이게 재밌는 게 진짜 개남초침이에요, 이거는. 그쵸. 그냥 우리 그 팟캐스트 보는 사람들처럼 남성 비율이 거의 한 98% 이러거든요, 이제. 저희가 97.8%. 진짜, 와, 이건 진짜 개남초침이었다가 완전 아저씨 침이에요. 젊은 사람 치고서는 오디오 하는 사람 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집이 뭐 워낙 갑자기 금수저 이런 거 아니면 사실 힘들죠, 그냥. 그렇죠. 물리적으로 힘들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이제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정도? 그 정도. 그 정도까지 이제 시도를 하고, 근데 오디오는 그러니까 스피커 바탕이 이제 오디오 시스템은 진짜 완전 아저씨들 한 평균 연령이 한 40대예요. 40대, 50대. 그렇죠. 이제 삶에서 뭔가 이제 권태로움을 느끼는 이제 그런 아저씨들이 이제 이런 걸 시도를 하죠. 라이카 M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라이카 M도 제가 라이카 M을 써보기 전에 이제 그냥 라이카에서 나오는 좀 똑딱이 같은 것들에 관심이 있고 그냥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어떤 CL 있었죠. CL. CL 지금도 있어요. Q도 있죠. 네. M도 있죠. Q는 지금 없고 Q2가 있죠. Q2 있죠. 네. M도 있죠. M10. 라이카 완전 저는 그 매니아는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뭐 설득력이 없을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매니아는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산 게. 근데 뭐 그건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버튼을 많은 걸 싫어요. 버튼이 많은 거. 네. 차 한 대 값만큼의 라이카 카메라가 있는데 매니아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말이지. 참고로 아직 뭐 렌즈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 렌즈 꺼내면은 작살 나죠, 렌즈. 렌즈는 많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근데 라이카하고 오디오하고 공통점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그런 그리고 뭐 게 있죠. 욕을 많이 먹는다. 그렇죠. 그걸 뭐가 사냐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취미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경제력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고 여기서 경제력은 이제 여유 경제력이죠, 이제.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목적성 뭐 생계라든지 재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이제 여윳돈으로 그런 것들 이제 이런 취미 활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카도 남초에 아저씨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오디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재미는 있다. 재미는 있지만 리니지만큼이나 돈 많이 든다. 이거. 그래서 쉽게 다가오지 마시고 쉽게 시도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 뭐 가격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하이엔드 오디오라고 해야겠죠, 이쪽은? 네. 그런 시장이 뭐 이렇게 큰가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적은데 거래 규모는 엄청 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패션이라는 산업이 예상 외로 그 규모가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션은 거래량은 많지만 거래액이 적죠. 이제 거래 규모가 작죠. 근데 그 반대예요, 오디오는. 그러니까 거래량은 적지만 거래 규모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제가 그냥 어림잡아 추산하기에는 패션만큼의 규모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큰. 거래액으로 보면은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오디오 하나에 VIP들이 쓰는 이제 오디오 하나에 뭐 1억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옷으로 치면은 거의 한 10,000장 가까이, 아니 1,000장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1,000장 규모, 1,000장의 거래량이 한 번의 거래량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뭔가 이제 좀 그래도 좀 유의미한 거를 이제 좀 남겨드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알려드려야 된다는 면에서 이제 좀 이제 팁을 이제 좀 구체적인 팁을 몇 개를 드리자면은 일단은 오디오 매장들을 한번 들려보시는 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이제 지나가다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뭘 사려고 하면 무조건 들어보고 사야 돼요. 이제 남들이 뭘 좋네 마네 해가지고서는 그래갖고 그런 평에 이렇게 기대서 사려고 하지 마시고, 또 오디오 이제 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맹점에 빠지는 게 이제 테크 시트거든요. 이제 이게 무슨 신호대 잡음비가 몇 프로 나오고 어디에서 뭐 이제 대역폭이 얼마만큼이고 이런 테크 시트들 때문에 그거가 더 수치적으로 높으면은 그러면 좋은 오디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테크 시트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지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임피던스 이제 주파수 대역별 임피던스 같은 것들은 웬만한 데는 이제 다 공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이제 그거는 측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매장을 가시던 아니면 그것이 세팅이 되어 있는 업장을 가시던, 그리고 뭐 음악 감상실들이 종종 있거든요. 가끔 하다 보면 저희 파주에 가면 진짜 죽이는 데 있는데 거기는 비밀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데들을 가서 한번 직접 들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필히 권장합니다. 네. 그리고 절대로 이래 잡다한 액세서리를 우선하지 말라. 가장 크게 이제 음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일단 스피커, 그 다음에 앰프, 그리고 소스. 그러니까 이제 큰 덩어리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이게 이 주화인마에 빠진 사람들이 막 룸튜닝제나 무슨 케이블이나 무슨 전원 케이블이나 막 이런 거에 더 많은 돈을 쏟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큰 거 먼저 이제 좀 덩어리 큰 거 먼저 제대로 갖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로 들어가라. 그런 이제 접근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집에 오디오 시스템을 바꿨어요.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홈팟 미니 2개 샀어요. 네. 그럼 스테레오로 나와요? 하나인데 이제 2개를 놓으면은 2개까지는 스테레오 기능이 있어요. 네 개 한다고 근데 갑자기 서라운드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스테레오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쨌든 저는 뭐 애플 기기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까지의 음악에 대한 뭐 지식이나 뭐 파고듦은 없으니까 근데 홈팟이 좋아요, 기계가. 저는 되게 가성비는 뭐 완전 뛰어나다고 보고, 근데 제가 그 음악의 문외한이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홈팟을 그냥 기본적으로 음악 듣는 정도의 사람들 그 시선으로 보면 홈팟은 진짜 좋고요. 근데 홈팟은 단종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살려면은 예전에 살 때보다 돈을 더 많이 주고 사야 돼서. 그래요? 네.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기보다는 업자들이 조금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해요. 정식 출시가 한국에 안 돼 있어서. 네, 그래서 가령 예전에 막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막 20만 원대에 살 수 있었으면 그냥 홈팟이야, 큰 거. 근데 지금은 그냥 지금 살려면 한 50만 원 줘야 돼요. 네, 그런 비싸네. 네, 차이가 있고, 근데 홈팟 미니가 이제 훨씬 더 컴팩트하고 저렴한 가성비 모델로 나왔는데, 하나만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땐 별로고요. 사시려면 어차피 하나 뭐 쿠팡에서 직배송해주는 거 12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세금도 안 물거든요. 그래서 그 레벨 지금 그 비등한 레벨의 이제 그 스피커들을 지금 여러 브랜드 거를 쓰고 계시잖아요. 네. 뱅앤올룹슨, 그리고 애플, 그리고 저는 이제 저거 제네바. 맞아. 그 중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건 뭡니까? 지금으로서는 저는 홈팟 미니에 정착을 했어요. 홈팟 미니에. 네, 홈팟에 정착하면 더 좋은데 그거는 그 가격을 오른 게 조금 뭔가 억울하고 좀 괘씸한 면도 있어가지고 지르지 않고 있고. 근데 홈팟 미니의 좋은 점은 저는 그 유튜브 뮤직이랑 그 애플 뮤직을 사용하거든요, 보통. 근데 아이폰으로 그냥 음악을 컨트롤하다가도 그 컨트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로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그렇거든요. 그런 어떤 연결성 같은 게 아무래도 애플 제품이다 보니까 좀 최적화가 되어 있고,
하나만 샀을 때는 아 역시 그냥 돈값 하는구나. 12만 원 정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가 더 와가지고 이제 스테레오로 해놓고 들어보니까 훌륭해. 네, 괜찮았어요 저는. 네, 그리고 어차피 뭐 무슨 엄청 크게 하고 뭐 음악을 듣는 그런 또 건 아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뭐 풍성하고 사운드가 저 정도 가격 대비에는 완전 괜찮다. 네. 사운드 품질만 놓고 보면은 제네바나 뱅앤올ufsen보다 나아요. 사실. 일단 제가 쓰는 비에노 저거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고 A2보다는 훨씬 좋고 근데 그 제네바 제가 쓰고 있던 저 블루투스 플러스 라디오 되는 것도 굉장히 만족했는데 쟤는 2개 산다고 스테레오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디자인이나 뭐 빌드 퀄리티 같은 것도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냥 저걸로만 쓰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편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알람도 맞춰달라고 할 수 있고 뭐 그런 스마트 그치. 스피커 기능도 있잖아요. 스마트 스피커는 그런 게 되게 좋죠. 다만 공식 진출을 안 해가지고 영어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플레이 뮤직 뭐 이런 거 하면 다 류이치 사카모토 이런 거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좋고 그리고 크고 낄 때도 그냥 말로 하면 되니까 turn 이러면은 그냥 켜져요? 그냥 플레이 이런 거 해도 켜져요. 헤이시리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잘 쓰고 있죠. 그래서 집에도 또 샀어요. 색깔 다른 걸로 검정색으로. 여러분 홈팟이 좋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윌슨 베네시 같은 거 잊어버리고 그냥 홈팟에 정착하시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홈팟 미니. 그리고 LP 하지 마세요. LP 진짜 큰일 나요. 진짜 LP 개 비싸요. LP는 진짜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많이 새로 들어온 취미이기도 하죠. 그렇죠. 산업도 커지고 있고 그죠. 이제 CD는 이제 종원을 구하는 시대가 온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웃겨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주류는 어디까지나 이제 스트리밍인 거고. 그렇죠. 무조건. 주류는 이제 스트리밍인데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LP라는 것이 이제 그런 매체가 이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LP가 가진 어떤 수집의 만족 외의 장점을 이제 누리려면 오디오 시스템이 일단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거를 누리려면 진짜 최소 저 정도의 오디오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이제 그 LP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물성에서 나온 물성 기반의 그런 그 음향을 이제 즐기려면 최소 저 정도 수준의 이제 그 시스템을 갖춰야지 무슨 20만 원짜리 뭐 스피커 일체형 턴테이블 같은 거 사가지고 틀면은 그거는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맛이 안 나와요. 저희의 뭐 공식 의견은 아닙니다. 한 6천만 원 정도 써야지 그래야지 LP 맛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권장해드리지 않고 만약 그냥 좀 더 좋은 음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절대 그 LP로 가지 마시고 스트리밍 기반의 이제 오디오 시스템을 이제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지금 애플에서도 이제 그 하이레스 오디오 24비트 96kHz인가 그 서비스 시작했고 무손실을 그냥 시작을 해버렸죠. 그리고 타이달이 원래 그거를 지원을 하고 있었고 뭐 요즘에는 우리나라 플랫폼 멜론 같은 데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되더라고요. 이제 일부 음반에 한정해서는 이제 그런 이제 고음질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라는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음질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제 공간 음향에 대한 이제 서비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플랫폼들도 이제 늘고 있다 보니까 원래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월에 한 몇만 원 내면 이제 무제한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스트리밍 기반의 오디오 시스템을 이제 꾸미시는 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LP는 LP 가장 최근에 산 게 한 장에 60만 원짜리를 하나 샀거든요. 이제 뭔가요? 그 비틀즈 앨범인데 그 뭐였더라? 그 리볼버 앨범이거든요. 이제 그거 궁금해가지고 샀는데 지금 캔슬할까 고민 중이에요. 그 오리지널을 사신 거예요, 그럼? 아니면 새로 나온 거? 리이슈인데. 근데도 60만 원이나. 그 특정 리이슈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거가 그런 게 있어요. 초반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초반이라고 무조건 비싼 것도 아니에요. 이제 리이슈 중에 더 비싼. 대표적인 게 다케우치 마리아의 버라이어티 앨범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러브 들어있는 앨범. 초반보다 리이슈가 훨씬 비싸요. 리이슈가 가격이 한 3배, 4배 그렇게 돼요. 그것도 음향 쪽이어가지고 조금 음악 쪽이라 특이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보통
그 이런 좀 정신 나간 취미들은 일단은 빈티지여야지. 네, 그리고 퍼스트 에디션 이런 거 엄청 따지거든요. 네. 이게 거의 모든 LP 애호가들이 초반을 선호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이제 좀 리이슈를 더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LP라는 물성에 기인하는 건데 LP는 시간이 지나면은 망가져요 결국. 그게 아무리 잘 다뤘다고 하더라도 그 그루브 그러니까 소리 골이 점점 이제 망가지거나 오염되거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초반 예컨대 뭐 한 60년대에 나온 그런 초반이다라고 하면 오늘날까지 상태가 멀쩡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초반보다는 리이슈 최근에 나온 리이슈를 더 선호합니다 이제.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취미다 보니까 절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LP보다는 스트리밍이 납니다. 1시간 동안 LP 얘기했는데 결론은 스트리밍을 들어라. 이렇게. 네. 딱 좋네요 저희가. 네. 스트리밍을 홈팟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완벽합니다. 네. 이 이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도 그 작년에 시계만큼이나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근데 확 오네요. 괜찮아요. 저는 그 사람이 좀 망해봐야 된다고 봐요. 네. 우리 너무 많이 망하지 않았나요? 네, 그가 그렇죠. 성공에 대한 뭔가 그런 게 없네. 아무튼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그 뭐냐 휴가 특집은 이번 주로 끝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정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4명 다시 모여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